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손을 좀 놓다 보니까 쉽사리 다시 시작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일단 뭐 저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잘 지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떠나온 지 한 1년 정도는 됐네요. 이 주식 월드컵 한다고 마지막으로 좀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가 이때가 딱 2024년도 2월 4일, 딱 거의 1년 지났네요, 1년. 한번 이렇게 손을 좀 놓고,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당시에 이거를 제가 뭐 상처를 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사칭도 조금 있었었고, 이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100% 맞출 수도 없는 거고, 100% 올라간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책임감, 거기에 좀 항상 위축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회사에서도, 회사 다른 데 들어가서도 뭐 전문가 활동도 하고, 뭐 경제방송들도 출연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 바닥을 사실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떠나기가 어렵더라고요. 항상 1년 동안 살면서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다시 해볼까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널명도 바꿔보고 다시 마음을 좀 잡아보려고 해보고 오늘은 정말 용기를 내서 촬영 버튼을 좀 힘겹게 눌렀어요. 뭐 딱히 준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뭐 하나라도 올려볼까 생존 신고라도 해볼까 뭐 그런 생각으로 채널 딱 들어오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 최강 주식 올림픽 월드컵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좀 해볼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좀 용기를 내서 녹화 버튼을 누르긴 했는데 걱정이에요. 이걸 제가 계속 꾸준하게 해볼 수도 있을지. 근데 사실상 이게 제가 꾸준히 해서 제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뭐 광고 수입이라든가 뭐라도 좀 생기면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면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취미로만 하기에는 이 감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품이. 그래서 일단 제가 되는 한도 내에서 가끔씩 제가 인사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부담 없이 영상들을 좀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지금 최근에 자본시장법 이게 개정이 되면서 댓글 소통이 또 안 되더라고요. 사실 댓글을 중지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를 좀 변명 삼아 다시 시작해볼까? 그런 생각들도 좀 들기도 했었고요. 사실 1년 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약을 먹고 있는 것도 또 있었고 생겼고 세상 사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좀 아쉽긴 한데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또 용기 내서 좀 해볼까 그런 생각들도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한 발짝 한 발짝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도 있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1년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가끔씩 댓글이 좀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옛날 영상인데 가끔씩 찾아와 주셔서 오랜만에 알고리즘 나와서 클릭했는데 익숙한 목소리다. 잘 지내고 계시냐? 뭐 그런 댓글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분들이 계셨었어.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 다시 이렇게 세팅을 해서 마이크를 잡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한 다른 회사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실력이 녹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떠나 있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기름칠은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제가 말로 이렇게 먹고 머리 쓰면서 말로 이렇게 먹고 살던 일이었다가 이걸 좀 한동안 좀 쉬었었잖아요. 그래서 혓바닥에 기름칠이 좀 안 돼 있는데 이거를 기름칠을 좀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좀 다가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할 내용들은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었죠. 2차 전지도 뭐 그렇고 좋은 산업들이 좀 없었던 상태에서다가 트럼프가 막 당선되면서 국내 증시가 또 너무 어려웠고 환율도 뭐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고 안전자산인 금값까지 굉장히 상승하는 폭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금 얘기하니까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저도 금을 또 조금은 샀었는데 중국이랑 미국이랑 중국은 달러를 그 패권을 흔들려고 금을 끌어올리고 가격을 유럽들도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좀 하다 보니까 자산 가치에 대한 불안 요인들 때문에 금을 쟁겨두게 되고 미국 달러의 유일한 대항마가 금이잖아요. 옛날 때부터 아주 오래된 시간 전부터 금이라는 게 이 화폐로 통용되던 시기가 있었고 그걸 기초자산으로 딱 찍어내는 게 이제 달러인 거고 원래는 그게 파운드였지만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의 패권이 흔들리는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중국이 그거를 계속 사재기를 해서 이 브릭스라고 여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아프리카
이 국가들이 모인 이유가 이 달러 패권을 흔들리기 위한 연합체예요. 미국을 견제하는 목적인 건데 이 달러에 대한 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과 이 국가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흔들기 위해서 금을 모아갑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이었지만 이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자국에서 외환이 계속 유출되는 상황이어서 코인을 제한시키고 금을 계속 사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달러의 근간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더군다나 저금리였었는데 이제는 이 미국이 중국이 금을 계속 사재기하면서 금값을 올려버리니까 이걸 견제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코인을 지지를 하게 되고 이 코인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기를 바란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또 그 코인이 최근에 또 박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달러 가격을 인상시켜야 되죠. 금 가격을 낮추려면 상대적으로. 그래서 트럼프가 지지하는 정책이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 그래서 금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을 트럼프가 하고 있죠. 그래서 25% 관세를 부과를 하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는데 물가가 오르면은 우리가 학습된 게 있잖아요. 금리를 끌어올려서 통화량을 조절해서 또 달러를 또 올려뜨린다. 자, 미국이 그래서 지금 금리를 인하시키고 있다가 지금 동결을 시킨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동결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한 5월 달쯤 되면 금리가 인하될 것 같다. 그 전제 조건이 뭐죠? 금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종전이 되겠죠. 아마 이 5월 달이나 6월 달쯤에 금리를 인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 가격도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되면 주춤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미국 금리도 좀 인하시키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의 종전으로 수혜받는 업종들이 어떤 게 있을까? 저는 그래서 최근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해가지고 지금 종전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랑 좀 실랑이를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미국이 지금 러시아 편 들면서 우크라이나를 옥죄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이 없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트럼프는 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 금값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그런 목적으로 금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미국 국가의 무역 적자를 해소시킨다는 그런 명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결국에는 종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건주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재건주라고 하면 조금 포괄적이긴 합니다. 포괄적인데 건설 산업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겠죠. 그리고 철강 산업도 건설 산업과 더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건설과 철강이 수혜를 받으면 활성화되면 건설 기계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건설 부자재 시멘트도 있을 거고 또 건설을 하면서 인프라라고 하면은 뭐 전력 인프라도 있을 거고 뭐 철도, 교통 인프라가 있을 거고 뭐 제가 생각나는 건 한 이 정도 수준인데 이 건설하기 전에도 건설을 하기 위해서 전쟁 지역의 지뢰를 또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토목 공사도 해야 되고 그럼 이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방산에 해당하는 지뢰 제거 그것도 우리나라가 지금 방산 쪽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토목은 뭐 건설 쪽이 될 것 같고 또 지뢰 제거해서 토목 공사를 하고 토목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인부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인부들 숙소 그럼 이제 건설을 한 다음에 또 치워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모듈러 주택이 또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전력 같은 경우에도 전선이 필요할 거고 변압기가 필요할 거고 송전망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 전력 생산하는 것들도 필요할 거죠. 원전, SMR, 태양광, 수소, 풍력. 그럼 이 전력들을 모으기 위해서 전력 저장 장치, ESS도 필요할 거고. 이렇게만 보더라도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산업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그동안 적극적으로 도와주진 않았어요. 단지 미국의 우방이라서 우회 수출을 해줬을 뿐이죠. 포탄을.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미지수. 그렇다고 러시아 이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라서 섣부르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못하겠지만 러시아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이란 나라, 이 북한이랑 같이 붙어 있는 바로 동해로 이렇게 매우 인접해 있는 국가잖아요. 이렇게 일본이 있을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서방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돈도 이 달러도 동결이 되고 있는 미국의 제재를 하면서 이 러시아의 달러 자산 이거 다 동결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저 러시아도 이 달러가 동결되는데 이 종이 쪼가리 화폐는 다 필요 없구나.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는 게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금 쪽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죠. 자, 일단은 이 러시아가 일본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서방국들한테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 협력을 요청하기도 그렇고, 한국밖에 없단 말이죠. 기술력이 있는 거랑 경제 의존도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금 러시아는 지금 경제 상황이 패망하기 직전까지 몰려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전쟁을 끝내기도, 패배하면 더 패망을 앞당길 뿐이죠. 그렇다고 중국한테 요청하면 되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중국에 요청을 해서 중국한테 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중국한테 잠식당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속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또 너무 강한,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은 인구도 많고 지금 1대1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안 그래도 다른 국가들을 경제 식민지로 삼고 있는 상황들인데 러시아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도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많이 안 해줬기 때문에 이 러시아에서 기회가 또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듭니다. 대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재건보다야 좀 경제적인 신기술, 2차 전지라든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딱히 러시아에 지원 나가는 게 딱히 없네요. 그럼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나오겠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철강 수입을 해라. 철강이 아니죠. 참여해서 이 가스 관 짓는 거, 그리고 LNG를 좀 수입해달라. 그런 얘기들도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트럼프가 한국은 당연히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투자를 해서 이 에너지를 더 저렴하게 사올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물가에도 좋은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안 좋은 걸 떠나서 탄핵 정국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협상력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어느 나라 국가들도 잃어버린 권력에 말은 들어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현대제철. 자, 10분이 지났는데 오늘 첫 종목입니다. 현대제철이 최근에 영업이익이랑 이 당기순이익이 많이 빠졌어요. 이게 또 중국이랑 일본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환율도 너무 올랐고. 근데 최근에 또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부가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또 트럼프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니까, 그러면은 한국이 투자하니까 한국 기업의 재료를 좀 사주겠네. 한국 기업의 재료를 사주면은 현대제철이 실적이 오르겠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부분들도 자리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철강주, 지금 사실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좋지는 않거든요. 철강 기업들, 외국인이나 기관이 열심히 모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현대제철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집중을 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크라이나도 종전될 거고,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철강 소비가 증가되면 철강 가격이 오르잖아요. 철강 가격이 오르면 현대제철도 우리나라 조선, 자동차, 방산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간접적인 수혜들도 예상을 해보면 지금 철강주가 비싼 가격도 아니고 너무 저렴해져 있는 가격이에요.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니까 저는 또 가치 투자자인가? 이기도 하잖아요. 약간 그런 측면에서 철강주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다고 봐요. 현대제철, 세아제강. 세아제강은 좀 너무 올랐네요, 최근에. 이 알래스카 LNG 사업의 강관, 이게 알래스카 지형입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러시아령이고, 여기는 캐나다예요. 이렇게 알래스카, 여기 케나이가 있고, 이 파이프라인, 노스슬로브 유전에서부터 가스관을 끌어와서 가스관을 연결해야 돼요. 이게 1300km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150km인데 남한 면적의 몇 배나 되는 이 길이를 가스관을 깔아야 돼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스관을 끌어다가 써도 가능할까? 이게 70조 수준이라고 하죠. 투자비만. 근데 옛날에는 더 정신 나갈 생각도 했습니다. 자, 바로 이건데, 철도를 가지고 러시아, 여기에서 알래스카, 그리고 미국까지 여기에 이렇게 철도를 깔려고 했었어요. 지금은 이럴 때도 있었다. 이게 2009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거든요. 2009년도에는 철도를 깔아서 이렇게 세계를 하나로 이으려고 하는, 러시아가 그러면은 가스를 미국에다 수출했거나, 노스트 스트림으로 지금 유럽에다가 이렇게 가스관을 연결해서 유럽에 가스를 팔고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전쟁 자금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도 가스를 팔 수도 있었겠구나. 자,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스관을 연결하는데 일본은 지금 번호표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한국 같은 경우도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은 한국 기업을 쓰겠죠. 우리가 단순한 기대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한국 기업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300km
이 엄청난 길이의 가스관을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이 되면서 재건에 대한 수요도 증가되고 철강 소비도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가스관에서도 1300km에서 이 가스관을 연결을 하다 보면은 중국 부동산 침체, 그건 옛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먼저 앞다퉈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세아제강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K동국제강, 포스코스틸, 고려제강, 대하제강, 대한제강, 세아베스틸, 지주, 동국CM, 한국철강. 종목을 뽑는 거는 다 비슷비슷해요. 대장주 갖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자산이 크시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제철 같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큰 철강 기업을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시가총액 소형주를 가지고 좀 다이나믹한 액티브하게 매매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적이 너무 안 좋지만은 않은, 그리고 주가가 너무 올라가진 않은 그런 기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SK 오션플랜트, 얘네도 일단은 알래스카 LNG 플랜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가스가 그냥 관광 꼽는다고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에카 석유, 가스, 정유 이 플랜트를 해야 되는데, 이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서도 이 해양 플랜트, 수육, 강관, 선박도, 특수선, 방위산업, 관공선 이런 것들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얘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는 있어요. SK 오션 플랜트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연간 실적이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물론 이익률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차트들,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고 이런 종목들만 피하시면은 무난하지 않겠나? UST 이런 기업들도 괜찮고, 얘는 또 괜찮네요. 실적 대비해서도 주가도 싸고 EPS도 9배밖에 되지가 않네요. PBR도 1배가 안 되는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 실적도 무난하게 나오고, UST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이프, 튜브, 미국, 유럽, 일본, 특히 또 관광 판매 부진으로 매출이 또 하락했다고 하니까 또 우주산업에도 관련 있고,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거 주가도 아직 안 올라갔고, 어떻게 보면 이 율촌이라는 기업도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좀 작고 시가총액도 너무 낮아서 좀 접근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것도 세력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환장하시잖아요. PER이 11배 정도 수준 되네요. 적자였었는데 올해는 좀 흑자로 전환됐고, 자동차 부품 쪽에 또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수출도 미국, 멕시코 이런 쪽에서 수출 루트도 가지고 있고, 다 이렇게 실적 적자폭이 좀 큰 기업들은 살짝 피하시는 게 좋겠죠. NI스틸 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너무 빠졌는데 3배 정도 수준인데 적자도 아니고 1주당 자산이 8,000원대인데 지금 주가가 3,000원이에요. 주가도 좀 바닥인 것 같고, 좀 시장에 집중을 좀 받아주면 외국인들도 수급 좀 들어오고, 시장에서 집중 좀 받아주면 얘도 조금 재미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 차트 월드컵 해가지고 종목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철강주에 또 빠지게 됐습니다. 차트 월드컵은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거나 또 용기가 생길 때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철강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들에서 조금이라도 인사이트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 댓글은 중지돼서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차후에 라이브를 하게 되면 그때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채널인데 제가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긴 한데 이 영상도 업로드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편집해보고 잘 되면 업로드하고 조금씩 영상을 올려드려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